아까 주원이랑 들었어. 아까 주원이랑 들었어. 뭐하라 누가 이거 수업 공부하다가 좀 시간 남았고 숙제한 거 아니야? 숙제됐지. 일요일 시간 나왔어. 일요일 숙제 좀 하고 가다가 시간 남길래. 자, 수정 들고 수정하자. 과학 재밌어. 이주환이 진짜 TV나 이런 플레이가 없으시네. 주원이 잘해. 아니. 화학이 아니야. 특집이 나는 아닌데 그 다에 일단은 부럽다. 무슨 소리가 나지? 프린트가 없나? 잘했네. 잘했어. 은호야 왜? 눈깔이 좀 많아. 근데 너 친구 4명밖에 없어. 가보지 너 반에 말고 친구 없어. 너 반에 말고 친구 없어. 뭐 이렇게 나고 있대. 선생님 그거가 나오면 내가 무슨 뭐 읽어보야 돼. 현우는 반에 시간이랑 내 3명밖에 없어. 현우야, 응? 너네 반에 주호 있지? 가지고. 왜 지원하는 친해? 가지고? 싫어하지. 내가 너보다 지원을 친한 것 같은데. 그래, 주호랑 더 친해져 그러면. 주호랑 더 친하고. 현우야 너 반에 아는 게 있어. 아는 다 알지 이름. 동빈이랑 나랑 친한 것 같아. 동민이랑 친하지. 현우는 반에 아는 게 없어. 날 몰라. 친구가 없어. 현우의 친구 안 하고 이건 유준이 일요일날 해야 되는 것도 안 받았지? 현우는 반에 일요일날 해와야 되는 거. 이동철 대본을 이어가요. 일요일날 해야 되는 거. 수업이 되게 어려운 거. 일요일까지요? 응. 우리 일요일 몇 시였지? 4시. 응, 4시. 아, 4시? 나쁘지 않아. 난 토요일. 보다. 일요일. 내시경에도 주원이랑 그 카페에 있다가 들어가. 아니 주원이랑 있잖아. 재밌어.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가봐야 주원이? 일단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2등급이 좀 빡치는 게 나야. 근데 나는 나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야. 야, 조용히 하고 추천해. 나보다 잘하는 거 아니면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 그러니까 그거 안 갖다 줬지. 약간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아니, 왜 틀려? 현우는 반에 아는 게 없다. 저기 10이야. 아니 이게 쟤네는 어씨 가버려. 어려운데. 나가야 돼. 현우는 반에 아는 게 없어. 나 중요한 건 사실이야. 잘못했다. 또 하나? 그리고 시험하고 질문 끝나면 우리 한번 가디 모임 한번 가보자. 도농구나 가운고 기출 중에 하나. 현재까지 한 공부를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 나 하나 한 6점. 몇 년을 늦었으니까 본인 인정.
시험 벌써 이렇게 왔어? 초점은 쉽지 않았을 텐데 짜잘한 문제들이 많아. 좀 다른 사람들은 틀린 거 고칠 때 있는 것들 좀 확인들해. 멍하니 있지 말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고. 저녁 6시 3명이 뭐였지? 이별 12시? 그러면 지희하고 현우? 다 있다고? 물? 좀 먼저 해야 될 사람 좀 빨리들 하시고 선생님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도형의 이동 기초 문제부터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기초 문제 중에서도 자기가 기초 부족하면 모를 수 있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질문할 문제 있으면 질문해. 도형의 이동 기초 문제 질문. 자, 그럼 기본 문제로 넘어간다. 기본 문제 첫 번째 페이지 11번까지 질문. 다음 페이지 17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하여튼 그냥 질문하는 것만 보면 죄다 상위권이야. 좋아, 넘어가겠어. 집합으로 넘어갈게. 집합 기초문제 질문. 자, 기본 문제 12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좋습니다. 18번까지 질문. 엘리트 이거 천재들만 모여있는가 우리가. 명제 기초문제 질문. 좋아요. 기본 문제 12번까지 질문인 사람? 12번 가볼게요. 일단 A, B는 실수라는 말 잘 기억해두고 있자. 허수 못 집어넣어. 실수만 집어넣을 거고 A, B는 이때
Q에게 필요 충분. P가 Q한테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을 당하기도 포함을 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참인 거고 이것도 참인 거. P가 Q한테도 포함되고 Q가 P한테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두 조건의 진리집합 PQ가 서로 같은 걸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P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테니까. 같은 얘기하고 있는 찾는 겁니다. 기억. 암산 가능하면 대답해 볼래? 기억. 부등식 풀면 A는 3보다 작다. Q는 A는 1보다 작다 아닌 거 같아. 맞네. 1보다 작다네.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하고 있어? 다른 얘기하고 있어? P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3보다 작다. Q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A가 1보다 작다.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P가 3보다 작은 애가 1보다 작은 애를 포함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 선택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주어는 P였습니다. P가 Q를 일방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면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P가 화살표를 받게만 해야 참이 되고,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명제가 참이 될 때는 받고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죠. 기억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니은 갈게요. 자, 니은에서 할 수 있는 말 정리해볼래? A, B가 양수라는 말 정리하면 뭐지? 풀어서 말해봐. 이걸 해석해봐.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 둘이 같은 모. 그래서 P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A가 양, B가 양이거나 아니면 A가 B가 음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P의 얘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Q의 얘기 한번 알아보러 갈까? Q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가 나오는 조건을 한번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게? 제곱끼리 더해서 양수되는 경우 실수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뭐가 0이 아닌데? 둘 다 0이야. 그렇지. 둘 다 0인 것을 제외한 모든 A 값들이 B 값들이 정답이 되죠. 0의 제곱들만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양수나 음수의 제곱들이 더해지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럼 포함관계 따져볼래? 포함관계가 없다면 포함관계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보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보고. 뭡니까? P의 정답과 Q의 정답 중에 포함관계가 있다면 대답을 해봐. 포함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니면 둘이 포함관계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럼 대답해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지? Q가 P를 포함하고 있죠. 둘 다 0인 것만 빼면 돼. 그러니까 Q에는 둘 다 양수인 것도 들어있고 둘 다 음수인 것도 들어있어. 그리고 또 뭐도 들어있는 줄 알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것도 들어있고, 또 뭐도 들어있어? 하나는 0, 하나는 양수, 하나는 0, 하나는 음수. 그러니까 둘 다 0인 것만 빼고 다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둘 다 양수인 것과 둘 다 음수인 걸 당연히 다 갖고 있다 봐야겠죠. 이때 P는 화살표를 보낼 때만 참인가? 그래서 니은의 정답은 충분 조건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 디귿. P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A 플러스 루트 2B가 0이 돼요. Q가 하고 있는 얘기는 해석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해석이 돼 있네. 둘 다 0이네. 자, 이거 정답 찾기가 참 힘듭니다. 정답이 너무 많아서. 갈게. 일단
여기에 둘 다 0 집어넣는 거 돼야 돼? P에 둘 다 0 집어넣는 거 되냐 안 되니? 된다는 건 Q가 갖고 있는 이 정답을 P가 데리고 있다 데리고 있지 않다? 데리고 있다. 일단 이거겠네. 일단 볼 것도 없이. 그럼 다른 얘기 들어줄래? 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정답 하나만 예를 들어봐. 뭐 있어? 저걸 만족할 수 있는 A, B의 조합 하나만 더 들어보라고. 더 있거든. 뭐 있을까? A에 누구를 B에 누구를 넣었을 때 저 등식이 성립하게 될까요? 마이너스 2랑. 그렇지. 분명히 A, B에 유리수 넣으라는 말 없지? 실수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에 마이너스 2, B에 무리수 넣어도 돼. 무리수도 실수거든. 그러니까 0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분, 이거 말고도 되게 많겠지. 여기에는 유리수, 여기에는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끼리 곱하기 유리수가 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 집합의 원소들이 여기에 일방적으로 포함당하고 있다. 화살표만 받아야지 정답이 된다. P가 화살표를 받을 때만 참이라면 P는 필요 조건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디귿도 필요 충분히 아니니까 틀린 거겠지. 정답이 리을밖에 없었나봐. 리을 갑니다. P가 하고 있던 얘기는 곱한 게 0, 동시에 더한 것도 0. 동시에야. 자, 그럼 저거 말해보자. 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는 뭐하게? 일단 곱한 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0이 돼야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둘 중 하나가 0이야. 그런데 더했을 때도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하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P가 하고 있던 얘기는 둘 다 0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었던 거죠. Q 가보자. Q는 해석할 거 없는 거네. 봤더니 진짜 같은 얘기. 그러니까 화살표를 줘도 참, 받아도 참. 이렇게 P가 화살표를 줄 때도 받을 때도 모두 참이 맞다면 이 리을 보기야말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명제 잘하려면 분명히 말했어. 각 조건이 얘기하고 싶은 해의 집합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던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해의 집합 말하는 거 힘들어. 이 방법 말고 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는 답을 구체적으로 예쁘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얘가 가질 수 있는 정답의 종류들이 뭐가 있는 건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참여 명제도 만들 수 있고 참여 명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필요에 대한 충분에 대한 얘기까지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난이도로 치면 한 중간 난이도는 되는 것 같아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중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야. 준비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올 테니까요. 분명히 나와. 이건 100% 나와.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기억, 이응, 디귿, 리을 많은 보기 준다면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주고서 필요 조건인 거 찾아라, 충분 조건인 거 찾아라, 또는 참여 명제 찾아라, 거짓 명제 찾아라. 그렇게 필요든 충분이든 참이든 거짓이든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각 조건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포함관계를 찾아낼 수 있고 포함관계를 찾을 수 있어야 화살표를 받게 하든지 보내게 하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필요든 충분이든 필요 충분이든 참이든 거짓이든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르게 표현이 되려면 가정에 대한 해석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100% 나올 겁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오겠죠? 자, 세 번째 페이지 질문. 18번 문제는 빼겠습니다. 몇 번? 16번 별표잖아. 이거 아예 외우세요. 선생님이 하는 말, 이 문제를 풀기 정답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외워야 돼.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4장이 놓여있는데 2장은 숫자 2, 5가, 2장은 알파벳 M과 I가 적혀 있대.
그러니까 이 5를 뒤집으면 알파벳이 나올 거고 m과 i를 뒤집으면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얘가 확인하고 싶은 명제가 있답니다. 어떤 명제 확인하고 싶냐면 홀수 뒤쪽에는 홀수 카드를 뒤집으면 자음이 적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대. 그래서 얘들아 지금 잘 봐야 돼. 한 번만 외워주면 이 문제 안 틀린다 절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먼저 첫 번째 홀수 뒤집어. 홀수를 뒤집어서 진짜 자음이 나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놓여있는 카드 중에 홀수 누구야? 5를 뒤집어 보는 거야. 5 뒤집어 봐야 돼. 5 뒤집어서 진짜 그게 자음이 나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더 있다겠지. 그게 뭐냐? 항상 명제가 참이려면 그 녀석이 누구도 참이라고 그랬지? 대우도 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명제가 진짜 참인 게 맞다면 이 녀석이 대우 뭐예요? 자음 부정이니까 모음을 뒤집으면 짝수, 홀수의 부정 짝수가 나온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음 뒤집어 봐야 돼. 정말 모음을 뒤집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주어진 카드 중에 모음이 누군데? i죠. i 뒤집어서 그 i를 뒤집었을 때 i 뒷면에 적혀있는 카드의 숫자가 짝수인 게 확인이 돼야 이 명제가 최종적으로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뭘 외우라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 명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대우까지 참이 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걸 기억을 합니다. 문제의 유형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틀릴 일 없겠지. 다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라. 홀수 뒤집어 봐라. 진짜 홀수 뒤집었을 때 자음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 봐라.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녀석이 대우까지 한번 참인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모음의 뒷면에 짝수가 있는 것까지 확인해 봐라. 그래서 모음까지 한번 뒤집어 봐라. 그래서 i도 뒤집어 봐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5가 적혀있는 카드와 i가 적혀있는 카드를 뒤집어 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5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i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틀리지 말자. 이것도 워낙 자주 나왔던 문제라 이거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 선생님이. 또 질문 있는 사람? 빨리 끝나겠네. 그럼 함수로 넘어가자. 기초문제 질문. 자, 기본문제 12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18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15번 가볼게. 15번도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선생님이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받지 않고 풀 수 있게 많이 풀었거든. 자, 지금 이 녀석에 역함수가 존재하길 바란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라는 뜻. 1대1 대응이 되려면 세부적으로 1대1 함수와 동역, 치역이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뜻. 이거 두 개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1대1 함수 만드는 건 뭐 어려워? 0의 오른쪽과 왼쪽 기준이죠. 1대1 함수는
방금 말하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했듯이 그래프가 오직 증가나 감소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0의 오른쪽에 그려질 이 직선과 0의 왼쪽에 그려질 이 직선, 이거 1차함수 맞잖아. 1차함수니까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이 0의 왼쪽도 오른쪽도 둘 다 증가하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0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둘 다 감소하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정답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 문제는 또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 수업했던 내용 기억나? 한쪽이 증가, 다른 한쪽도 증가인데 잘 봐. 한쪽이 증가하고 다른 쪽이 증가할 때 다른 쪽 증가가 여기랑 만나지 않게 되는 증가도 있거든. 근데 정답은 무조건 이것만 하라고 얘기했어. 이유는 충분히 말했다 생각이 들어. 다시 말할게. 이거 왜 1대1 대응이 안 되느냐? 치역이 비어.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치역이 빈단 말이야. 공역 실수 전체란 말 있을 거야 아마. 15번에 첫 번째 줄에 나와있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됐대. 그러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칠판 봐야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치역은 이 밑으로 다 나와. 이 위로도 다 나와. 그런데 여기 y값이 비게 된다. 그러니까 안 돼. 얘는 왜 안 되느냐? 얘는 왜 안 돼? 얘는 요 정도 위치에서 y값은 똑같은데 x값이 달라. 다른 x값 넣었는데 y값이 똑같아. 그건 1대함수가 아니잖아. 1대함수의 정의는 x 달라지면 y도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런데 이 문제 왜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둘 다 0,3 0 넣으면 0,3 어차피 0,3에서 만나게 지금 함수식이 잡혀있는 상태야. 이미 만나게 잡혀 있습니다. 위에든 아래든 0 넣으면 둘 다 3이거든 y값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만 챙기면 되는 거야. 이것도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또 걱정이네. 민찬이가 질문했으니까 민찬이가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그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민찬아? 이렇게 그려지게 하고 싶으면 못 챙기면 돼? 이 직선도 둘 다 증가하게 그리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될까? 이봐, 대답 못해 이거. 아니 몇 번을 수업을 해도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야. 혜진이 대답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지. 기울기로 가는 거죠.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둘 다 약수면 되잖아. 여기는 기울기가 둘 다 없으면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A는 1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도 커야 되고 1보다도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도 커야 되고 1보다도 커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은 1보다 크면 된다. 이거 갈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도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도 정답이겠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니까 중간을 또는으로 연결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지. A가 1보다 크면 두 직선은 왼쪽처럼 그려져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 역함수 존재하는 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두 직선이 오른쪽처럼 그려져서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를 갖게 되는 거.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 또는 안 붙이면 틀리겠지? 1보다 큰 것도 정답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이야. 그런데 둘의 공통 범위는 없지.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 이 문제의 정답의 의미는 1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가 아니라 1보다 커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둘 다 된다는 뜻이니까 또는으로 연결하는 게 맞겠죠. 저 또는 안 적으면 틀리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감점하는 정도로 멈출 수 있겠지만 깐깐한 선생님, 깐깐하긴 못 깐깐해. 원칙적으로 따지면 또는 안 적으면 틀리는 게 맞죠.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좋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도전 문제는
풀어주질 못했지. 자, 좀 풀어서 채점해가지고 맞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려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모두 다 19번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래? 19번 문제 맞춘 사람 혹시 그 페이지에 틀린 문제 있으면 그 틀린 문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있는 19번 문제 x의 범위는 정역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x의 범위니까 정이요. 그리고 y의 범위 나와있지? 그건 실제로 y값들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의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공역. 그리고 좀 이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 작은 값부터 y값 제일 큰 값.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의 범위가 치역. 그 치역이 문제가 말했던 0부터 6까지의 공역과 같아야 된다면,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겠지. 자, 갑시다. 칠판 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릴 거야. 직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직선의 길이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양수라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칠판 봐, 계속. 그런데 이 직선의 치역이 말했듯이 내가 그려낸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의 범위야. 이게 치역이야. 이 y값의 범위가 얘랑 같아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1대1 대응. 증가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도 될 거라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여기가 y값이 6이 되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함수는 가자. 마이너스 2,0과 1,6을 지나가는 직선이 정답이 되겠어. 여기 암산으로 함수 계산이 되지? 암산으로 할게. 기울기는 3분의 6, 기울기 2네요. 그 다음 1,6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게 첫 번째 정답. 하나 A, 정답 중에 하나는 A가 2, B가 4가 되면 되겠습니다. A가 2, B가 4 찾는 게 뭐야? 순서상이야? 그럼 2,4가 정답이야. 2,4 정답입니다. 이거 2,4라는 점말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A값, B값 찾는 건데 그 A값, B값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라잖아. A, B의 형태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2,4라고 말해도 되겠지. 두 번째.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릴 건데 혹시 내가 그릴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서 감소하는 직선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치역의 범위가 공역이랑 같아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점은 2점이 안 되네. 2점이네요. 이 점은 마이너스 2,6 그리고 이 점은 1,0이 되겠죠. 이것도 직접 쌤이 만들게. 기울기는 1 마이너스 2, 3분의 0 마이너스 6, 3분의 마이너스 6, 기울기는 마이너스 2. 1,0 지나가려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A, B에 들어갈 순서상이 하나는 마이너스 2,2도 정답이 된다는 거겠지. 이게 1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20번 문제는 보니까 규칙 찾으면 되겠네. 함수 fx도 잘 나와 있겠다. 뭐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아. 20번 문제 빨리 마무리해봐.
20번 문제 풀는 거 그냥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함수 표를 만드는 걸 좀 추천을 하는 편이니까 안 만들어도 솔직히 상관없겠지만 자, 같이 가자. 함수 그래프 보면 대답해줘. 0 넣었을 때 얼마? 0,2. 그래프 보면서 대답하는 거야.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4. 2 넣었을 때 5. 3 넣었을 때 1. 4. 4 넣었을 때 3. 5 넣은 결과는 0이 된다는 거지. 자, 우리 규칙 찾으러 가자. 선생님 식대로 할게. 3 처음으로 F에다 넣을 겁니다. 한 번 넣은 거야 지금 이제. 한 번 넣으면 얼마 나오죠? 3 넣었을 때 얼마 나온대? 1 나오네. 이게 F1의 결과야. 1 넣으면 얼마야? 그렇게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F에 넣어주면 4 나오거든. 1 넣었을 때 4 나온다 그랬지? 그게 두 번째 F에 넣은 결과니까 F2. 4 넣은 건 3. 이게 F3의 결과. 3 넣은 건 1. 이게 F4. 1 맞니? 뭐야, 왜 0하고 5는 빠졌어? 0하고 5하고 대칭 관계 있나? 좀 잘한 거 맞지? 3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4. 4 넣은 결과가 3. 3 넣으면 다시 1. 그러네. 이 0하고 5는 나타날 기회가 아예 없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F니까 F가 다시 F5가 될 거고 6가 될 거라 이게 1이 된다는 건 여기가 F4, 여기가 F5, 여기가 F6가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개 다지는 반복이 됐던 거네. 그럼 얘들아,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쪽으로 쭉 나가면 100 근처에 누구까지 나올까? 이쪽 라인에 F 몇 가지 나오는 거지? 99. 그럼 F100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100이겠네요. 200도 가보자. 어차피 똑같은 숫자 넣고 있는 거잖아, 문제? 똑같은 숫자 넣길 바랬던 거지? 그럼 이쪽 라인 끝에 이쪽 근처에 가장 200에 가장 가까운 숫자 누가 있을까? 198이 있습니다. 이쪽에 198이 있어. 그럼 여기가 199, 여기가 200이 되는 걸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1, 이 녀석의 정답은 4가 된다는 얘기지. 이쪽 라인 어딘가에 F100이 있는 거고 이쪽 라인 어딘가에 F200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함수 문제이기도 하지만 21번, 22번 선생님 보기에도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특히 21번 고민 먼저 해보세요. 21번 고민 먼저 해봐. 일단 21번 같은 문제 보면 뭐라 그랬지? 숫자 이것저것 넣어보라고 했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각각 얘기하고 있는 조건 지켜가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숫자들을 계속 넣어가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게 모두 보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고개 들자. 수업 해봐도 돼요? 어? 21번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친구들은 기억, 니은, 디귿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리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이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수학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 빠삭한 친구들일 거고 1학년생들이 그 정도까지 하기는 쉽진 않아. 이해 정도까지 할 수 있어도 직접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은 해볼만 해. 자, 가볼까? 기억합시다. 자, 기억. F 인버스 0이 0이래. 이거 뭐 확인하는데? F 0이 인버스의 0이 0이면 F의 0 넘어도 0.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숫자놀이 하는 거지. F 0 찾고 싶어?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는 이 식에 X하고 Y 한 번 둘 다 0 넣어버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그럼 F 0 더하기 0, F 0. F0 더하기 F0이니까 2F0. F0이랑 2F0이 같으면 당연히 F0 0 돼야 되는 거 맞겠지? F0이 0이 아니면 저기 같을 리가 없잖아. 아, 기억 맞는 말이구나. 기억 맞는 말이야? 자, 니은 가볼게. F2가 1이면 F2가 1이면 F3은 2가 해볼까? 이번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볼까 봤더니 이런 능력을 키워. 선생님이 머리 좋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2 만들 때 집어넣고 있는 숫자들끼리 더하면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XY에 1 넣어보려고 해볼게. 그럼 F 1 더하기 1, 2는 F1 더하기 F1. 그러니까 2F1. 문제도 이거 지킨다고 했잖아. 문제도 이거 지키겠다고 했잖아. 이거 이면이라고 했잖아. 근데 F2가 1이래. F2가 1이면 결론. F1은 뭐가 돼야 돼? F1은 뭐 돼야 되지 얘들아?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계속 간다. 이제 F3이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F3은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F3은 F2 더하기 1로 갈게. 그럼 이건 F2 더하기 F1. 따라서 문제가 말하는 F3은 F2 1과 F1 차주가 2분의 1 1과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였네. 2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죠. 자, 니은 다 정리할게. F2가 1이 맞다면 F2가 1이 맞다고 하길래 내가 XY에 둘 다 1 넣어서 정리해봤더니 F1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그럼 그렇게 나온 F1과 이미 알고 알려준 F2를 이용해서 F3을 한번 찾아봤거든.
그런데 문제가 말한 것처럼 2가 나온 게 아니라 2분의 3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예, 틀린 거죠. 디귿 갈게요. F의 인버스 2가 1이면 이거 2면 이게 맞다면 F4는 6이 나와야 된다. 얘들아 이거 맞을 거네. 그럼 역함수의 성질을 써볼게요. 인버스의 2 넣은 게 1이라면 원래 함수에 1 넣은 게 2가 되겠지.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또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F1이니까 2F1. 그래서 결론 F2는 F1 2의 2배니까 4. F2 찾았으면 F3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F1 2 더하기 2는 F2 더하기 F2니까 2F2. 그래서 최종 결론 F4는 F2 4의 2배니까 8이 돼야 되는 거네. 6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네요. 디귿도 틀렸네요. 이렇게 문제의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들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대방의 리을은 말 그대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야. 졸라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한테 증명이라는 게 쉽지 않아. 갑니다.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죠. F 인버스 X 플러스 Y가 F 인버스 X랑 F 인버스 Y를 더한 값이랑 같으면 정답, 다르다면 오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건 필기 잘 해놓고 집에서 한 번씩은 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할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할 거냐? F 인버스 X를 잠시만 M이라고 할게요. F 인버스 Y를 잠시 N이라 해볼게. 그럼 잘 봐. 증명 첫 때니까. 그럼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N은 X가 되는 거고 F N은 Y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질 준다. F에 X 더하기 Y를 넣으면 X 따로 넣은 거랑 Y 따로 넣은 걸 더한 거를 갖다 그랬거든. 그럼 FM 더하기 FN은 누구냐? FM 더하기 FN은 FM 더하기 N이랑 같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맞나요? 됐어 안 됐어?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한 결과가 이해가 되는 거니까 다시 인버스 X와 인버스 Y를 각각 M, N이라고 지정을 하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 FM은 X가 되는 거고 FN은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FM이랑 FN을 더해보려고 그런데 이걸 더하는 건 여기에 있는 성질에 의하면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더한 결과는 그 값을 더한 걸 F에 넣어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 다음 증명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 여기다 올릴 테니까 필기는 예쁘게 좀 잘 해줘. 그럼 FM을 누구라 놨고? FM이 누구였어? X였어. 이거 누구야? 그래서 X 더하기 Y는 FM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역함수 성질을 돌릴게. 칠판 봐야지. F에 얘를 넣기에 이게 맞다냐? F의 역함수에는 X 더하기 Y를 넣기에 M 더하기 N이 되어야 한다. 역함수의 성질 쓴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 나와. 따라서 F 인버스 X 더하기 Y는 M 더하기 N인데 아까 M 누구로 잡았지 얘들아?
f 인버스 x를 m으로 잡았어. 더하기 n을 누구로 잡았지? f 인버스 y로 잡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리을 보기가 맞지. 그래서 리을은 정답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떤 누구도 정답을 맞췄다 못 맞췄다가 아니라 정답을 맞춘 학생들도 이렇게 논리적인 증명에 의해서 표현을 해내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야. 난이도 엄청 진짜 극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증명 못하겠지. 당장은 지금 봤으니까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루만 지나가 다시 못해.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필기해준 거 집에서 한번 보면서 이해하는 정도로만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뭐 무조건 외우자 이런 말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좀 확인만 해봐. 자, 필기들 하시고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고 시작. 22번 문제 마무리 짓고 쉽시다. 자, 이 문제 핵심은 gx를 찾아야겠지? gx가 어떤 함수인지 찾아야 x축, y축과의 교점 찾아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게 될 테니까 무조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 gx를 찾을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의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야. 이 문제 근데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 맞춘 친구들 꽤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반에서 곧 자라는 친구들은. 자, 후다닥 마무리하고 쉴까? 당연히 이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찾아야 g의 3x-4놈이 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f 인버스 찾는 거 가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 이 녀석이 역함수 찾는 거야. 찾는 방법 첫 번째, x로 정리하기. 암산할게. 2분의 1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4니까 2분의 1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4니까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인가? 맞는 것 같은데? 얘들아, 저기 있는 함수 x로 정리하면 저렇게 바뀌어. 그럼 이제 마지막 x, y의 위치만 바꿔주면 역함수 완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 이 저기 있던 함수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다. 잠깐만 확인해 볼게. 맞게 풀고 있는지. 맞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그래서 g에다가 3x-4를 넣은 결과가 f 인버스 x래. f 인버스 x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치환해서 풀면 되잖아. 치환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치환할 거야. 누구를 치환해? 3x-4를 잠시 t로 놓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거 정리 다르게 해야 돼. 여기다 대입할 것도 찾아야 되니까 대입하면 x는 3분의 t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x는 3분의 t 플러스 3분의 4가 맞네. 그래서 갑시다. g x 3x-4 대신 t는 마이너스 2에 x 대신 3분의 t 플러스 3분의 4 넣어주면 될 거고 거기에 8만 더해주면 된다는 뜻. 그래서 gt는 마이너스 3분의 2t, 이거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마이너스 3분의 8에 3분의 24. 24에서 8 빼면 얼마지? 16인가?
결론. 내가 찾고 싶었던 함수 gx는 누구냐?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6. t 대신 x로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얼마예요? 3분의 16. x절편 x에 누구 나와야 이거 0 나오지? 8로 하면 되겠네요. 자, 직선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게 gx의 그래프야. 이 gx의 그래프의 질문. gx의 그래프와 x축과 y축, gx의 그래프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대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얼마니? 3분의 6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아무래도 함수 쪽의 도전 문제가 같은 난이도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집합이나 명제 쪽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보다 지금처럼 함수 쪽에서 나오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더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뭐 힘든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그 힘들다는 느낌이 적게 들도록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자, 선생님 고생들 많았어. 선생님이 강한 거든 도는 거든 하나 가져올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모의고사 봐보도록 하자. 좋아하는 사람들 좀 쉬고 계세요. 이를 엄막했네. 레전드 이를 엄막했어. 아, 내가 나이트에다가 로키에다가 호그에다가 해볼문제 나왔는데 그거 엄막했어 지금. 골드레다. 제가 만든 거겠지. 제 쌤인 거 아니야? 챔피언이면 도진을 쓰고 그렇지. 이렇게 한 대 밖에 하고 다음 이지 깎아. 거기서 볼링볼에서 계속 했잖아. 자, 이지는 난 이때부터 시행하는 거다. 여기 사람 많이 왔어 너희 때? 이때? 어. 은근. 그래? 얘 지금 와, 우리 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왔어. 우리가 틀렸어. 뭐였지? 다보. 존나 구석진데 있어서 애들이 몰라. 존나 스토리 안 올리고 존나 구석진이었어. 1학년 4학년 어떻게 찾아. 5층에 1층에 요거는
저항이랑 같은 거야. 진짜 왜 그래 맞지? 진짜 나 지금 쭈구리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맞지? 뭐 존나 세 보인다 저거. 너네 좀 줬어. 너 있어. 너 있지? 네 알았어. 나 저거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주 하나하네. 뭘 겁나 썼네 이거. 세지. 내가 저번에 때문에 저걸 받았어. 내 방법을 안 먹었어. 끝나고 해보는데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자주 보거든. 얼마나 못하길래 어디 있어? 고3 아니야? 고3이야? 고2인가? 그때 한 번만 더 이거 6천 넘이거든 지금. 아 그래. 딱 6천 넘이 5천 넘 70력이야 지금. 양파 하나 이겨. 근데 질 것 같은데. 내신 폼으로는 근데 내가 지금 다른 데가 다 없어도 내가 지금 수능만큼 그러니까. 잘 쓰거든. 보여줄게. 하, 6천. 이 상대 맞서는데 내가 레벨 달리면 돼가지고. 이거 내가 레벨 높아야 돼. 어쨌든 이거 될거 없는데. 이거 봐요. 사소하지 않은데 와 이거 10분의 이렇게 됐으네. 존나 세지. 수학 걸리면 좀 야 이제 다음 장에 카드가 다 말레인데 잠시 우리 어디에 볼까봐 카드 지금 카드가 이거 빼고 다 말레. 이거만 이제 나는 넷바이라서 한번 파볼면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미친놈이 있다는 거. 수학 돌리면서 존나 쉽. 나 진짜 완전 짤짤이들 그냥 아스르인 줄 알았어. 존나 심해. 존나. 아 진짜 크다 이거. 이거 뭔데 이게 너무 나는데 같은 거. 수업 졌다 이거 레벨이 너무 높다. 그렇지. 무슨 카드가 다 예쁘고 정말 레벨이. 그러니까 아니네. 파볼 한 대에 딜이 250이 들어가서 미쳤네. 내가 봤어. 와이 딜 너무 세다 이거. 이겼어? 잠시 어떻게 이겨? 카드가 두 개 빼고 다 흘리게. 평소에 말 꼬라지를 그걸 길다 않게 하는데 콩나물도 돼지하러 주로지 않지만 슈퍼맨 랩이야. 아니 아래 걸리는데
이 카드가 2개 빼고 다 지나가다가 아니 달 그리고 정말 진짜 그냥 레벨업 보면 게임 이겨. 그냥 카드 다 그냥 수학 현질하면 좋은 거야 여기서. 그치. 현질하면 카드 그냥 무제한 거야. 근데 너는 나못 이기는데 왜 하는 거야? 나못 이기잖아. 너 진짜 나한 번도 못 이겼어. 저거를 다음에 왼쪽 머리 존나 뻗었어. 나한 번도 못 이겼지. 정신을 보고 그래도 저 물어? 똑같은 엑스가 내고 저번에 그 심혈 끄는 거 그 좋은 줄 거야. 아, 그좀 에반데 너무 빡세는데. 그러니까 사먹고 그러니까 사먹고 두개 샀거든. 너 빼고 다 알아. 아 진짜? 너 진짜 찐따구나? 찐따가 아니고 새끼야. 진짜. 아니 그게 찐따야? 아니 현우 반에 아는 게 없다고 진짜? 아니 얘 어떻게 몰라? 현우 반에 아는 게 없다고. 아니 너 9반이야? 아 미치. 아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지금. 나이스.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 진짜 거짓말. 이 새끼. 아 맞네 이 새끼 프로필에 딱 온라인 좋은 줄이네. 아딱 프로필 쳐보니까 왜 좋은 줄이네. 아니 신발끈 모르는 게 몰랐어. 아, 새가 아, 살을 쌀 줄 알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처음 봤어? 아, 나 원심을 느낌이 없는데 말도 편한 거야. 뭐야? 이거는 못 봤어? 그래서 아 그니까 봤어 지금. 내가 이 파트를 보여주는 기회를 들었거든. 들어가기 진짜 대박이야 이거. 무슨 뭐야? 대단해. 데카에서 이렇게 나오지 말이 안 되지. 뭐라는 거야? 왜 이상하게 되냐? 오니까 오늘 딱히 그렇게 뭔가 두개 갔는데 아 어쨌든 천오빠 요즘 그 둘이랑 대화하다가 저를 보면 강인 가더라 줬어. 진짜 대박이야. 아니 걔네 둘이 너무 좋아한다고? 주가 이렇게 하면 돼. 거의 이미지랑 친하다고 괜찮아. 내가 진짜 느낌. 거의 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민지가 걔 기타 치잖아. 걔 기타 칠 줄 알았구나. 못 내는 잘못 냈어. 잘못 냈어. 기준이지만 아 근데 둘이 같이 아니야. 다니면 엄청 포인트하는 토이스들이랑 지금 근데 공개하고 중에 너는 뭔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같이 하는 거야. 너는 어쩌면 미간을 하는데도 아니 왜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애초에 근데 몇 살이 뭐가 있긴 했어. 난 몰랐지. 그냥 찬호가 나 팩트 못해 할게 있구나 해가지고 조리적으로 가는 줄 알았어. 아니 티가 안 나는데 내가 봤을 때 티가 너가 안 나. 관심 없었던 거지. 티가 났다고? 맞지? 그냥 관심이 없는 뭐 어떡하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신발끈 뭐 어쩌고 하더라고 애들이. 아니 진짜 너 빼고 다 알았어. 근데 내가 뭔 신발끈 이러긴 했는데 안 돼. 안 돼. 찬호가 대답을 왜 피했지? 왜? 말하는 거 떠나니까 그러지. 대단해. 미쳤어.
저는 빨리 오답이네. 야 진짜 존나 놀라. 이게 나와. 아 잠시. 개놀라네 저거. 아오. 아이씨, 나도 웃겨. 내가 확실히 오케이. 아니 잠깐만 미술실에서 하나도 안 먹어. 그 나랑 중호랑 중민이랑 수민이랑 샤워도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아까 김고현? 뭐 고현? 이런 애 나와. 그리고 수민이도 재현이라는 애가 나오고 막 조금 뭐 정기현? 기현? 아무튼 이런 애가 나와. 귀여워? 기현? 기현? 아무튼 그리고 뭐야 정혜는 모르겠어. 뭐 나와. 너 근데 아니 너나못 뛰켜. 이거 있어. 너못 뛰켜. 좋은 줄알고 나와. 너무 시원하니. 무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진짜 약간 애가 그래서 내가 동생이라고 그거 맞추는데. 은주는 많이 잘 보는데 남자는 아직 세연이랑 되잖아. 그게 좀 그거보다 은진이 좋은 시죠. 처음에 예전에 그 지우가 있었어. 얘랑 그 같은 딸가 있고 인사팀 너무 실수했대. 술 먹자는 얘기 있었는데 그러는데 술 먹자는 그런 거 있으면 나 그만 술었거든. 연애인데 처음 요즘 좀 심해진 것 같아. 아 방금 회의가 저번에 밴드 또 나오냐. 그래도 민재랑 지혜는 걔가 술을 제일 싫어. 제일 싫어. 그리고 여기 서인이 인주가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다 나도 그렇긴 하고. 이거 건드리지 말고 잘 들어가.
일단 맨 뒤에 서술형 문제 좀 볼까? 그냥 선생님 설명드리면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야. 서술형 3번부터 갈게요. 빨리빨리 갑시다. 여러분들 풀었고 선생님도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때 A와 B를 모두 본 학생, 지금 선생님이 뒤꿈치고 있는 이 부분이 5명. A와 B를 모두 봤다는 건 A, B의 교집합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바로 뒤에 3개를 다 본 학생이 4명이래. 여기가 5명인데 여기가 4명이래.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 B가 6명이야. 6명 중에 지금 B의 공간 중에 여기에 5명이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 어딘가에 1명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딘가에는 2명이 들어있겠죠. 그래야 A가 7명, B가 6명이 될 테니까.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C만 본 학생 수, 여기 여기에 들어갈 인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거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지. C가 어쨌든 9명이야 9명 중에 4명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만나봤자 몇 명이야? 5명이야 그게 최대값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여기 아무도 없고 여기 아무도 없고 여기에 5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C만 보고 있는 인원수의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소는 어떻게 찾느냐? 최소는 여기가 적어져야 되잖아. 여기가 적어진다는 말은 어쨌든 9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9명 중에 여기가 갈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진다는 건 여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B 6명 중에 지금 5명, 1명 남았거든? 그 1명을 여기다 채워주면 되잖아. A 7명 중에 5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명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9명 중에 C만 본 인원은 C만 본 인원이 아닌 애들이 지금 2명, 4명, 1명이 추가된 거니까 7명. 그래서 C만 본 인원은 최소 2명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꼭 이게 실제로 몇 점짜리였을까? 워드 작업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게 몇 점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분명히 최소 8점 이상이었을까? 이렇게 공짜로 맞추는 거야, 이거를. 세상에 이렇게 꼭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 자, 다음 논술 2번으로 가자. 갑니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라는 이 직선이 3,2. 그럼 먼저 이것도 지금 꽤나 많이 풀지 않았어? 선생님 말하는 꽤나 많이라는 건 최소 3번 이상 풀었을 거라고. 3,2를 지나가야 돼. 3,2면 X하고 Y에 3하고 25는 되잖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산술기하 대놓고 쓰라고 그냥 산술기하의 기본 조건, 양수들이란 말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솔직히 이것만 봐도 산술기하 냄새가 막 나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A, B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산술기하 쓴다.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양수를 곱한 거. A, B분의 6번.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암산한다. 얘가 1이야. 2 넘겨주면 2분의 1이야. 2분의 1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4분의 1은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근호 벗겨지면서 A, B분의 6번. A, B 이쪽으로 4 이쪽으로 넘겨주면 첫 번째 문제의 정답 바로 나오죠. A, B는 24보다 크거나 같다. 24보다 크거나 같은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당연히 24겠지.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 들어. 아니 이걸 처음 풀어본 문제였으면 내가 뭐라고 해? 절대 안 그래. 여러분들랑 같이 수업할 때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나간 과제도 있었고 선생님 기억에는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누군가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풀었어. 그때도 A 곱하기 B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하냐고. 막상 여러분들이 풀 때는 맨날 틀리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사술기하 문제가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 최소값만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 했죠. 지금처럼. 그게 두 번째 문제지. 그럼 최소값을 우리가 24로 썼다는 건 24보다 커서가 아니라 24랑 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24로 말한 거거든. 그게 언제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 두 번째 문제 갑니다. A분의 3과 B분의 2가 같을 때 최소값 2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 최소값이 나오고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하고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요. 해볼까? B분의 2가 A분의 3이랑 같지? 그럼 나 여기다 A분의 3 넣어도 되잖아. 그럼 A분의 3 더하기 A분의 3이 1이란 얘기잖아. 이거 같을 때니까. 그래서 A분의 3 더하기 A분의 3이니까 A분의 6이 1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해줘. A분의 3이 B분의 2랑 같지? 얘 B분의 2랑 같아. 그럼 B분의 2 더하기 B분의 2니까 B분의 4도 1인 거예요. 그래서 A가 6이고 B가 4일 때 이렇게 A값 B값이 잡혔을 때 A 곱하기 B가 제일 작은 24가 나오게 된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문제 정답까지 공짜로 맞출 공짜는 아니지.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친구들만 맞춰야 되는 거니까 공짜는 아닌데 공부를 했던 학생들한테는 방금 풀었던 3번이던 논술형 2번이던 그냥 공짜 문제가 되는 거야. 순식간에 16점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논술형 1번 보세요. 논술형 1번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으니까. 대신 1-2번은 좀 잘 봐줘. 1-2번 정답 마이너스 1,4였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느낌 오지? 문제 잘못 읽어서. 지금 이 문제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떤 점이 2,-1로 움직이냐를 찾는 거거든? 2,-1을 움직이면 누가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평행 이동되면 2,-1이 되냐고 묻는 문제였어. 그것만 실수 없이 잘 챙겨갔다면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겠죠. 1-3번도 X축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X 대신 X-3을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Y 대신 Y 플러스 5 넣어서 정리한 게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5가 0이 된다는 식이랑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할 거는 오지선다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19번 문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19번 문제 봐. 일단 표준형 정리해볼게.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46, 2, 4, 20 빼기 18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 현재 이동 원은 중심인 4,-2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입니다. 자, 시작할게. 문제. 이 원을 A,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돼. 문제 이해 못하겠으면 대충이라도 그려볼까? 봐. 이런 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원을 갑자기 어디가에 있을 A, 1한테 대칭 이동 시킨다잖아. 이 원을 A, 1이라는 점한테 대칭 이동 시키겠대. 그럼 대칭 이동되면 당연히 이동할 때 제일 대표하는 건 원에서의 중심이니까 중심 이동 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쪽쯤에 그려지지 않을까? 당연히 크기는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루트 2 유지되고 있을 거고.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뭐 원점 대칭이 아니라 원점이 아닌 다른 점에 대한 대칭은 이동되기 전에 있던 점과 이동된 이후의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
맞아? 그래서 이 점 찾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x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a가 되려면 여기 x좌표는 2a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x끼리 더하면 2a가 될 거고 그거 반으로 나누면 a가 될 테니까 y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y끼리 더한 건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4가 되면 되겠네. 그래야 4랑 마이너스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1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맞아? 이렇게 점대칭은 이동하기 전과 이동된 호를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문제가 말하는 대칭의 중심이 되게 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찾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체크를 해볼까? 그렇게 대칭 이동한 이 도형이 y는 x 플러스 3에 접하는데 얘가 어디인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만 그려볼게. 이렇게 접한다잖아. 그럼 이제부터 뭘로 풀어? 1학기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던 원의 접선 문제로 풀어주면 되죠. 가자. 이거 일반으로 바꿀게. 얘부터 방금 이동한 원의 중심이었던 2a-4,4까지의 거리가 전발선 사이 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식이야. 간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붙인 루트 2분의 절대값 1 곱하기 2a-4 마이너스 1 곱하기 4 그리고 상수항 3까지. 이게 지금 뭐 구한 거야? 직선부터 중심까지 거리 구한 거예요. 그런데 접하려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었던 루트 2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 2a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2a-5는 루트 2 넘겨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a-5가 2일 때는 a가 2분의 7 2a-5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가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값 두 개는 2분의 7과 2분의 3 두 개 더한 결과를 5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아까 보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 많더라. 필기 좀 해놔.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 첫 번째, 원의 표준형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원점 대칭 말고 원점이 아닌 그냥 일반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접선의 특징, 얼과 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쉽게 푸는 방법 알고 있느냐 없느냐. 세세하게 따지면 다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지만 지금 알아야 되는 그 많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모르는 내용 갖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합시다. 17번 문제 좀 볼래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집합 C의 원소 찾는 거죠. 간다. C는 A의 원소 하나와 B의 원소 하나를 곱한 걸 원소라는 집합이야. 그럼 곱해볼게. 0 곱하기 3, 0 곱하기 4, 0 곱하기 5는 다 0이니까 0. 1 곱하기 3 하면 3. 1 곱하기 4 하면 4. 1 곱하기 5 하면 5. 2 곱하기 3 하면 6. 2 곱하기 4, 8. 2 곱하기 5, 10. 이게 A의 원소 하나와
B의 원소 하나를 뽑아서 곱한 녀석을 원소라는 집합 C를 찾는 방법인 거지. 여기까지 맞니? 그럼 계속 가자. C 찾았어 이제. 그럼 세 번째 줄로 넘어가자. B와 X를 합집합했더니 C가 나온다. B하고 누군지 모르는 X를 합집합했더니 C가 나온대. 그럼 여기 적어볼게. B 합집합 X는 누구냐? 3, 4, 5에다가 X만 갖고 있는 누군가를 더 추가해주면 B 합집합 X. 그런데 그게 C가 나와야 되는데 0, 3, 4, 5, 6, 8, 10이 나와야 된답니다. 얘하고 얘가 같대. 그럼 보다시피 3, 4, 5는 다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얘만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0, 6, 8, 10을 얘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 C는 0과 6과 8과 10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뭐 잘못했다. 아 그렇지. X는 2죠. X를 찾는 거지. 계속 이어서 가볼게. 일단 정답 하나 나오려나?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A라고 하자. 근데 이건 뭐야? C에 제한이 없잖아. X에 제한이. 오케이, 이 상태로 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갈게. X가 반드시 얘네들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 다음 3, 4, 5는 어때? 3, 4, 5는 그렇지. 3, 4, 5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있어도 어차피 있는 거고 없어도 B가 갖고 있었으니까 상관없는 거. 그럼 다시 여기 있는 0, 3, 4, 5, 6, 8, 10을 제한 나머지 원소, 여기에 없는 나머지 원소는 X가 갖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정답이 나오려면 X는 반드시 이 안에서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X의 개수는 0, 6, 8, 10은 0, 6, 8, 10은 넣자 3, 4, 5만 넣을지 말지 고민해주면 되는 거라. 몇 가지? 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계속 갑시다. C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 문제야. C의 부분집합이면 여기에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가 1개 이상 속해 있다. 홀수가 적어도 1개 있어야 된다는 말. 이것도 풀이 방법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았겠지.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버리면 되지? 홀수, 그렇지. 홀수가 없는 부분집합 빼버리면 되죠. 전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중에 홀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리잖아. 그럼 나머지 홀수가 1개든 2개든 3개든 있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겠지. 그래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의 7제곱 12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가 없는 거야. 홀수 없는 거니까 넣지 말자야.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가지고 넣을까 말까 2의 몇 제곱? 5제곱 3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몇 개야? 96개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B였던 거겠죠. A하고 B를 더하는 문제였던 거니까 10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 틀린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 다음 지금 미리 주는데 헷갈려 하지 마. 일요일날 풀어야 되는 프린트 지금 다 알고 있지? 그거 토요일날 와야 되는 친구들은 토요일날 오고 일요일날 와야 되는 친구들은 일요일날 와서 풀어오고 지금 나눠주는 건 월요일날 가야 되는 과제야. 거기 날짜도 적어놨으니까
잘 구분해서 가지고 와. 이거 또 일요일에 가져오지 말고. 맞춰야지. 맞출 뻔하면 안 돼. 맞춰야 돼. 고생했어. 주말까지 수업은 끝났는데 역학수는 안 풀어도 돼. 우리 일요일 4시 맞지? 일요일 4시 맞잖아. 4시 맞죠? 이게 뭐지 하는데 막